반갑습니다. 한멘토 임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2차 실무 노동시장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자, 이제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노동시장론에서 나오는 문제 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이론들이 좀 개념을 갖고 있고 또 이론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기초를 좀 잘 쌓으셔야지 후반부에 가는 이론들과 연결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노동시장의 이해에서 노동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 수요. 노동의 수요는 무엇인가?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품의 수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동 수요를 우리가 알아볼 때는 생산물 시장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산물 시장하고 노동 시장하고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장을 말해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면서 나타나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얘기하면 뭐 그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구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을 얘기하고 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생산물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산물에서 유발되는 개념이 있어요. 즉 여기 이제 재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만져지는 거라면 재화라고 하고 이게 만져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하는데 이런 재화나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은 우리가 그래서 얘를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해요.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이제 이게 판매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오프 시장인데 여기선 우리가 노동 시장이라고 노동이 구매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그리고 사업장 즉 토지죠. 토지.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자본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묶어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편하게 기계로 얘기할 거예요. 기계로 얘기할 겁니다. 땅이 일어나서 일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토지도 있고 자본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본과 토지는 제가 묶어서 기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서비스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강을 보고 계시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요. 여기에는 노동자인 저도 있지만 이 촬영하시는 피디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 영상을 촬영하려면 기계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카메라, 빔 프로젝트, 칠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져서 자, 요것들이 결합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결합 수요라고 한다. 결합 수요. 즉 카메라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칠판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장, 이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결합 수요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화나 서비스의 그 판매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거예요. 유발되고 파생되는 거죠. 파생. 자, 다시 정리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인 이 노동력은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노동력만으로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본과 토지, 즉 사업장이죠. 이거하고 결합되어지고요. 또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유발되고 파생되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발 수요, 파생 수요라고 하고 또 결합 수요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량이나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양, 얼마만큼 매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량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저량. 자, 이 저량이라는 건 한 시점의 양이에요. 한 시점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노동력을 우리가 구매하는 노동 시장에서는 우리가 유량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유량.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재고량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자, 이 노동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요걸 좀 변경을 좀 해볼까요? 좀 지울게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양.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게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잡코리아, 뭐 사람인, 그다음에 워크넷 그런 채용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구매 욕구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이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를 했을 때 자, A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A라는 기업이 10명의 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 알선을 해줘요. 알선을 해주는데 뭐 이제 그 관련 학과 그래서 여기 뭐 IT 기업이라고 할게요. IT 기업에서 관련 학과 친구들을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제가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그러면 여기서 10명을 다 채용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10명이 이제 모자라서 10명을 다 채우게 되면 이건 저량의 개념이에요. 저량의 개념인데 그렇지 않더라. 채용 과정상에서 자, 여기에 그 맞는 기술이 인력이 없으면 3명만 채용하더라. 3명만.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더 많이 채용하기도 해요. 더 많이 채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기업은 10명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자란 인원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업무량이라든지 또 근로 시간의 탄력 시간을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다기능화를 한다든지 해서 조절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기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인원들은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유량의 개념이다. 딱 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내용을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노동 수요의 개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고요. 그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노동 수요의 특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의 수요를 의미해요. 일정 그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간의 개념이에요. 기간의 개념.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을 얘기할 때 현황, 그다음에 추세 이렇게 된 거예요. 추세나 현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황. 그다음에 흐름, 동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규직 전환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4년제 졸업자 취업 현황,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여성 근로자 뭐 취업 동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로우예요. 플로우. 흐름이라는 얘기에서 플로우예요. 반면에 얘는 스톡이죠. 스톡. 일정 기간에 딱 정해져 있는 양을 말해요. 스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과 이 플로우의 개념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물의 수요,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의 수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물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생산 요소는 생산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생산물이죠. 생산물. 그죠? 그래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긴 생산 요소 간의 결합 수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밀가루 빵을 만들면 우리 교재에서 빵을 만들면 밀가루 노동력 그리고 또 빵을 만드는 주방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생 수요는 파생 유발 수요는 노동 수요는 최종 생산물의 수요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수요다. 그래서 유발이다, 파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여러분들 노동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쌍가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노동의 가격,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자, 첫 번째 이제 노동 수요는 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면 재화의 생산비가 낮아지므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렇죠? 즉 생산 요소가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가격, 생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품 가격의 하락은 상품 수요를 증가시킨다.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화점 가실 때 박앤세일 기간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다시금 노동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즉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노동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그리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가격에 따른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을 지금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결정 요인. 우리가 이제 그 본 첫 번째 요소죠. 노동의 가격이에요. 가격.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을 이해할 때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격을 얘기할 때, 자, 요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가격입니다.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예요. 수요와의 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다?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싸니까. 그죠? 근데 수요를 좀 앞으로 보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수요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집값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집값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죠? 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집의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는 많은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또 예전에는 또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잖아요. 집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는 가격과 수요의 관계가 마이너스의 관계인데, 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수요와 가격의 간격은 또 양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했는데 이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나타나면서 자, 이렇게 하자라고 아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즉 요걸 독립변인으로 하고 얘를 뭘로 하자? 종속변인으로 하자. 종속변인. 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래프로 다 설명하게 됩니다. 즉,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그 설명한다는 건 우리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뭐 이론들을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 관계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설명이 제일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프레드 마샬이 수학자였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해서 모든 노동 시장, 즉 경제학 원리를 그래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자, 즉 노동의 가격입니다.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죠. 임금은 우리가 웨이지라고 해요. 웨이지. 그 다음에 고용량은 우리가 레이버라고 해서 L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차후에 이제 강의하면서는 그냥 W 쓰면 임금이구나, L 쓰면 고용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자,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임금이 W0일 때 노동의 수요는, 즉 고용량은요, L0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만큼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금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L1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용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그래프로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오르면 내려간다. 즉 마이너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도요. 임금이 W2로 하락하게 되면 고용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니까 L2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자,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 자본이 있다면, 근데 제가 자본을 뭐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죠? 여기 기계로 하자고 했죠? 그죠? 자본에는 뭐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재료도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데 요거를 기계로 대체한다면 뭐 저같이 생긴 로봇가 하겠죠. 칠판이 강의하거나 이 스튜디오가 일어나서 강의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대체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 기계가 로봇가 있다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즉 기계의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을 구매하고, 그죠?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계를 더 소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뻔한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즉
기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 노동 생산성은 4번의 노동 생산 기술 변화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건데, 같은데요. 4는 생산성하고 기술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묶여져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즉 기술이 발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계화. 기계화가 진전되면 생산성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3과 4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기술의 변화는 노동수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생산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공정의 간소화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 생산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서 기계화가 진전이 된다면, 즉 기계의 생산성이 늘어나진다면 어떻게 된다? 노동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즉 기계 한 대당 생산량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 사람이 다기능화돼서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면 굳이 새로운 채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적은 생산 요소 투입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소요되는 노동의 노동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있어요.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의 수요량에 따라 노동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즉 본원적 상품의 수요는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를 증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번은 상품의 수요예요. 상품의 수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품이 히트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죠? 그 전에는 다 그 어떤 상품이었죠? 그죠? 아날로그 전화기였잖아요. 아날로그 전화기였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면 전 세계 아날로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돼요?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상품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에 따른 그래서 노키아 같은 회사는 망했죠. 노키아 같은 회사는 망하고, 노키아가 1등이었죠.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같은 회사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업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상품의 수요가 제로일 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노동의 수요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그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뒤에 이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품의 수요, 즉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은 많이 만들어내겠죠. 즉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은 더 돈을 벌려고요. 생산을 증대하게 됩니다. 즉 생산을 증대하게 되면요, 고용량은 늘어나겠죠. 그죠? 고용량이 늘어나면요, 근로자들 임금이 상승하겠죠. 임금이 상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네, 임금을 받겠죠. 자, 임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진작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겠죠. 즉 근로자는 생산의 주체이자 또 소비의 주체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호경기라고 한다. 호경기. 이걸
호경기라고 한다. 호경기라고 하고요. 호경기 때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갑니다. 다만 호경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호경기에는 물가는 오르겠죠. 그죠? 물가가 오른다는 단점이 있지만 호경기 때는 고용이 증대된다. 즉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거죠. 고용이 증대된다. 고용이 증대된다. 이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호경기 때는 고용이 증대되고 물가가 오른다. 요거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반대로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요. 그죠? 그러면 생산을 증대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감소하겠죠. 즉 재고가 쌓입니다. 생산을 감소시키겠죠. 감소시키면 자 고용량이 감소할 테고요. 그죠? 재고가 있는데 그죠? 채용이 없겠죠. 그럼 임금이 하락하겠죠.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또 감소하고 자, 요것은 또 고용량 감소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불경기라고 하는 거죠. 불경기. 다만 불경기에도 장점은 있는데 물가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일본의 천원샵이라든지 뭐 저가품을 파는데 이런 것들 바겐세일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고용이 어떻게 된다? 고용이 감소한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깔끔하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2009년 1회 때 나타난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5가지를 쓰시오. 우리 기출 보건 문제가 있죠. 요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결국에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문제예요. 문제.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가다 생수기 사자. 가다가 생수기 사자. 그래서 가격이에요. 가격. 임금.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즉 기계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 뭐예요? 상품의 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다 생수기 사자, 가다가 생수기 사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직접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직접적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성, 수요, 이 기술은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 간접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간접적 요인. 그래서 얘는 노동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가격의 임금에 의해서 연결돼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래프로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임금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 요인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요걸 좀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직접적 요인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 즉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 이 나머지들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른 거.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아니라 다른 영향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고용량, 물건의 가격이 변한다. 노동력의 가격이 변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거하고 즉 앞에 직접적 요인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제가 이제 상품의 수요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상품의 수요하고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잠깐 지우고 밑에다 그래프를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제 앞에서 이제 가다생수기 저걸로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상품의 수요가 가장 비교가 잘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머리로는 좀 이해되는데 어떻게 좀 다른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이, 여기도 고용량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상품의 수요가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의 수요가 변화됐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 요인은 아예 고정을 시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W0에서 변화가 없다. 즉 다른 요소 때문에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아예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주가요, 호떡 가게로 얘기를 할까요? 호떡 가게. 호떡 가게 사장님이요, 호떡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디맨드 곡선이 여기서 노동 수요가 일어난 거예요. 노동 수요가 L0에서 수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뭐 드라마에 이제 나왔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 나왔든지 해가지고 이 호떡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호떡 판매량이 이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고 10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200개가 팔린 거예요. 200개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건이 100개에서 200개가 팔렸으니까 당신의 임금을 깎겠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즉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근로자를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즉 직접적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노동의 수요 곡선. 가격은, 즉 임금은 그대로 인체로 고용량만 이렇게 L1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뭐예요? 간접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직접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직접 요인, 간접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드립니다.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5가지, 즉 가다생수기가 있는데, 여기서 오로지 가격 하나만 직접적 요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이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단기의 노동시장과 장기의 노동시장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